이번 영상은 발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은 아닙니다. 제 실력 가지고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 좀 웃기는 일이고요. 제가 왜 발골을 해야만 했는지, 직접 발골을 하고 싶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골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실력으로도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만우입니다. 닭 발골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꼬치구이집을 하면서 생닭을 사다가 직접 발골 작업을 다 했었는데요. 닭 정육을 사다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 더 편하지 않겠냐? 그렇죠, 훨씬 편하죠. 하지만 제가 직접 발골 작업을 고집했던 거는 가장 맛있는 꼬치구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직접 발골을 해야 그 맛있게 만들 수 있냐? 그런 근거는 사실 없죠. 제가 발골을 끝내주기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발골 실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잘 못해요. 그냥 조금 할 줄만 아는 거죠. 그리고 닭 도매상에서 그 기술자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훨씬 깔끔하고 훨씬 정확하고 또 굉장히 속도도 빠르세요. 그럼 뭐하러 직접 그 발골 작업을 했냐? 그렇게 하면 식자재 원가가 더 싸냐? 아닙니다. 제가 발골을 하면 그 원가가 더 상승합니다. 더 비싸요, 오히려. 제가 발골 작업을 직접 했던 이유는 닭 정육은 14호 이상의 큰 닭에서만 나와요. 제가 사용하고자 했던 닭은 8호 정도의 작은 닭으로 꼬치구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훨씬 더 맛있으니까요. 도매상에서 14호 이상이라고 했지만 14호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12호도 정육이 나올 수는 있어요. 대체로 이제 14호 이상의 큰 닭을 발골을 해서 정육으로 나오는 거죠. 치킨집에서는 그 치킨으로 많이 사용하는 8호, 9호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14호 닭보다 8호 닭이 분명히 맛있긴 맛있는데요. 그건 이제 제 생각일 뿐이고요. 과연 이게 얼마나 더 맛있냐? 손님들이 충분히 느낄 만큼 더 맛있냐? 아니면은 대중적인 입맛을 자극할 정도가 되느냐?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저희 남자 직원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에 남자 직원인데 아주 혈기왕성한 아무거나 다 맛있다고 하는, 미각이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그냥 그냥 다 맛있대요. 얘를 데리고 테스트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8호 닭으로 꼬치구이를 만들고 14호 닭으로 꼬치구이를 만들어서 뭐가 더 맛있냐? 그랬더니 1초의 주저함도 없이 8호 닭을 골랐어요. 이게 훨씬 맛있어요 하면서. 이래서 제가 8호 닭을 직접 사다가 발골을 고집했던 이유입니다. 치킨집에서 같은 치킨집인데 일반 치킨도 팔고 순살 치킨도 팔아요. 근데 일반 치킨은 맛있는데 순살 치킨은 맛이 없어요. 아니, 맛이 없진 않아요. 그것도 닭고기인데 당연히 맛있죠. 맛은 있는데 이 일반 치킨의 맛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는 그 가게에서 직접 발골 작업을 하지 않고 일반 치킨은 8호나 9호 닭으로 만들었고 순살 치킨은 정육을 사다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다른 겁니다. 아마 순살 치킨을 드시면서 이 집 치킨은 일반 치킨은 맛있는데 이 순살 치킨은 좀 맛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치킨집에서 그 사실을 모르느냐? 아예 압니다. 혹시 발골을 못하느냐? 할 줄 압니다. 저 같은 놈도 하는데 그걸 왜 못해요?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순살치킨은 이 닭다리살로만 만들어요. 닭가슴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파로닭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닭가슴살을 집어넣기에는 좀 찜찜함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치킨집에서 순살치킨을 만드는데 그거를 직접 파로닭을 가지고 발골을 해버렸다가는 이 넘쳐나는 닭가슴살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가게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살치킨을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 넘쳐나는 닭가슴살을 어떻게 처리했냐? 츠쿠네라는 메뉴로 팔았죠. 닭가슴살로 츠쿠네를 만들었어요. 츠쿠네는 일본식 닭고기 완자잖아요. 고기를 잘게 다지고 또 야채도 양파, 대파 이런 거 잘게 다져서 같이 섞어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닭가슴살 특유의 퍽퍽함은 얼마든지 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츠쿠네도 웬만큼 잘 팔리는 메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요. 이 식자재의 균형은 그래도 위태로운 균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맞춰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아주 서툰 실력이지만 지금부터 닭 발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에 있는 지방을 먼저 제거해 주도록 할 거예요. 껍질하고 같이. 그리고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배 안쪽으로 지저분한 것들이 좀 많아요. 이거 역시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 꼬리 쪽을 제거해서 버리면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발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그건 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저도 하다 보니까 방법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저는 꼬치구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예 다 분해를 하고 그러고 발골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통, 날개, 다리 이렇게 다 나눠버리겠습니다. 역시 파로닭이라 그런지 고기가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발골을 하면은 오히려 그 식자재 원가가 더 비싸다고 했던 겁니다. 겨드랑이를 한번 베어줍니다.
그리고 이 닭고기 발골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기본은 이거예요. 탈골, 그 다음에 힘줄 끊어주고, 그리고 뼈 발라내기. 이게 다예요, 이게. 칼집을 넣어줬으면은 이 관절이 보여요. 그리고 이 관절이 서로 탈골이 되면서 이 틈이 보입니다. 그 틈을 따라서 칼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골을 시키지 않으면은 칼날이 걸려서 썰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날개.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집을 내주고 탈골. 그럼 뼈와 뼈 사이에 틈이 생겼으니까 거기다 칼을 집어넣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다리는 여기 또 칼집을 내주고 또 탈골. 그럼 이 허벅지 뼈가 올라와요. 힘줄 같은 거를 끊어주고 그리고 잡아당기면 그냥 분리가 돼요. 그럼 다리.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칼집 내주고 냈으면 그냥 탈골. 우두둑. 힘줄 같은 거는 몸통과 연결된 힘줄은 대충 투둑 끊어주시고 잡아당기면은 허벅지와 다리예요. 그리고 가슴살을 떼내겠습니다. 가슴살은 가운데 그냥 대충 아무데나 그냥 칼집을 내주시면 돼요. 그럼 요 가슴뼈하고 이 가슴에 있는 물렁뼈가 보일 겁니다. 그럼 물렁뼈 옆으로 칼을 긁듯이 살살 긁어주면서 살코기만 걷어내면은 마트에서 닭 정육 코너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닭가슴살. 그리고 이 닭가슴살에는 안심이 있는데요. 이게 안심이에요. 안심은 그냥 쭉 찢으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럼 안심. 이거는 닭가슴살. 반대쪽은 이번에 닭을 뒤집어서요.